한국이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저 좋은 마케팅만 가진 나라 아닌가요? 기술은 모두 모방한 것이고 음식은 전부 짜거나 매워서 못 먹죠. 게다가 그들의 소위 한류라는 것도 국가가 돈 쏟아부은 인위적인 결과물이죠. 왜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르스 베리만입니다. 35살 스웨덴 출신 항공기 기장이자 에릭이라는 쌍둥이 동생을 둔 형입니다. 저희는 유럽 항공업계에서 하늘의 쌍둥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조종사 형제죠. 저희가 함께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모습은 노르디게어의 마케팅 포인트로도 활용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세계관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저 좋은 마케팅만 가진 나라 아닌가요? 기술은 모두 모방한 것이고 음식은 전부 매워서 못 먹고. 게다가 그들의 소위 한류라는 것도 국가가 돈 쏟아부은 인위적인 결과물이죠. 2025년 초여름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의 브리핑룸에서 제 쌍둥이 동생 에릭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스톡홀름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노르디게어 357편의 기장과 부기장으로 배정받았죠. 쌍둥이 형제가 함께 조종석에 앉는 특별한 케이스였기에 회사에서는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너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 그런 확신에 찬 말투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 비행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어요. 높이 3만 피트에서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하니까요. 저희는 라르스와 에릭 베리만. 35살의 스웨덴 출신 조종사로 6해 전부터 노르디게어의 국제선 기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유럽 항공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존재였어요. 하늘의 쌍둥이라는 별명으로 말이죠. 에릭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라르스. 아빠가 늘 말씀하셨어.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그냥 그럭저럭 살아남은 작은 나라라고. 자체 기술도 없이 그저 선진국의 것을 모방해서 싸게 파는 전략으로 버티는 나라. 저희 아버지는 스웨덴 항공우주국의 선임 엔지니어로 유럽과 미국 항공기만이 최고라는 완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집에서는 종종 아시아 제품들의 품질에 대해 혹평하시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신랄하셨죠. 엔진은 미국 기술을 베꼈고 전자장비는 일본 것을 복제했으며 디자인은 유럽 것을 따라했다. 그게 한국이란다. 어린 시절 식탁에서 듣던 아버지의 말씀들이 에릭의 입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의견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에릭처럼 목소리 높여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래, 알겠어. 어차피 우린 한국에 갈 일도 없으니까 상관없어.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싱가포르행 비행이야. 말을 끊고 브리핑을 계속했습니다. 항로, 기상상태, 연료 계산, 승객 명단까지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13시간의 장거리 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법이죠.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터키 상공을 지나 아시아로 들어서는 동안 승객들은 식사를 마치고 대부분 잠이 들었어요. 조종석에서는 에릭과 제가 번갈아가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6시간이 흐르고 인도 상공을 지나 이제 남중국해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통신기에서 싱가포르 관제탑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노르디게어 357편 싱가포르 관제탑입니다. 긴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슈퍼 태풍 미라이가 싱가포르 해협으로 급속히 접근 중입니다. 현재 창이 국제공항은 시속 180km의 강풍과 폭우로 모든 이착륙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상 대기시간은 최소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입니다. 연료 상태 확인 후 대체 공항으로의 회항을 권고합니다.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조종석 내부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에릭과 저는 즉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말이 필요 없었죠. 저희의 연료는 8시간 공중 대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대체 공항을 찾아야 했어요. 모든 주변 공항 상황 확인해 부기장 요한에게 지시했습니다. 몇 분간의 긴장된 통신 후 요한이 보고했어요. 방콕은 현재 미라이의 영향으로 폭우가 시작됐고 호치민은 현재 활주로 보수 중입니다. 마닐라는 가능하지만 인천보다 더 멉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대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기상상태 양호 착륙 허가도 즉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푸른 눈에서 불안과 불만이 동시에 읽혔죠. 인천? 한국?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승객들이 들을까 걱정하는 듯 했어요. 이륙 중량과 현재 연료를 고려하면 인천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요한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다른 공항들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거나 너무 멉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구름층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했어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12회의 비행 경력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이나 불편함보다 승객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죠. 깊은 숨을 한번 내쉰 후 싱가포르 관제탑에 인천으로의 항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저는 이 비행의 기장 라르스 베리만입니다. 목적지인 싱가포르 지역에 예상치 못한 슈퍼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 모든 항공기의 착륙이 상당 시간 지연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공사에서는 싱가포르행 대체 항공편과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숙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에서 동요가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 특히 회의 일정이 있는 듯한 사람들은 명백한 불만을 표시했죠. 에릭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라르스,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그곳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는데. 한국인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혼잡하고 무질서한 대응이 예상되는데. 그의 말에 짜증이 났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조종석에서의 긴장된 분위기는 비행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착륙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떠나면 돼. 편견은 잠시 접어두자. 단호하게 말했어요. 에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최종적으로는 제 결정을 존중했어요. 저희는 항로를 북동쪽으로 조정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비행 고도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공에 진입하자 관제탑과의 교신이 시작됐어요.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노르디게어 357편 인천 관제탑입니다. 비상 상황 접수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회항 비행기로 등록되었습니다. 특별 착륙팀이 배치되어 있으며 3번 활주로로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고도와 속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착륙 후 A15 게이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지시는 명확했어요. 아무런 혼란이나 지연 없이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인천 상공에 접근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질서 정연한 도로 패턴, 그리고 거대한 초연대식 공항시설. 이건 저희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착륙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지상 관제사의 안내에 따라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도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항공기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지상 서비스팀이 탑승교를 연결했습니다. 와, 이건 에릭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스톡홀름보다도 효율적인데? 에릭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평소 그의 자신만만한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당혹감이었죠. 승객들이 하차하는 동안 공항 직원 한 명이 조종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기장님들. 저는 인천국제공항 비상대응팀의 김태우입니다. 특별상황 브리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승객들을 위한 임시 휴식 공간과 숙박, 식사, 그리고 필요한 분들을 위한 비자 면제 특별 입국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어떤 당황함이나 허둥지둥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위해 완벽하게 훈련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에릭과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읽히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미안함일까요?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거만함이나 업무적인 형식적 미소가 아닌
진정한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연중 무휴로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550건의 비상 착륙을 처리했고 그중 200건 이상이 기상 관련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곧 브리핑실로 안내됐어요. 그곳에서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정우진이라는 항공운항 담당관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컴퓨터가 들려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싱가포르의 기상 상황과 예상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죠. 현재 싱가포르 창이 공항 상황입니다. 태풍 미라이는 예상보다 강력하게 발달했고 현재 시속 20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공항 당국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정상 운항 재개는 내일 오전 8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약 16시간 후죠. 그는 저희에게 상세한 브리핑을 제공했어요. 승객 수속 현황, 임시 숙박시설, 다음날 아침 가능한 대체 항공편까지 모든 것이 이미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기장님들과 승무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인근 공항 호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점검은 이미 시작되었고 재급류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에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우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상황 대응은 우리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희는 승무원 휴게실로 안내됐습니다. 그곳에서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호텔 방에서 쉬기로 했지만 에릭과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죠. 공항 좀 둘러보지 않을래? 제안했어요. 어차피 몇 시간 동안 여기 있어야 하잖아. 한국에 대해 뭔가 더 알아볼 기회일 수도 있어. 에릭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사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휴식 시간을 이용해 저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첫 인상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넓은 천장과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 깨끗하게 관리된 시설, 효율적인 동선, 그리고 눈에 띄는 첨단 기술들이 인상적이었죠. 이 로봇들 봤어? 에릭이 승객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와, 정말 미래적이다. 저희는 터미널 중앙의 대형 정원을 지나 식당가로 향했어요. 그곳은 다양한 문화의 음식들로 가득했지만 저희는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빔밥이라는 게 뭐지? 에릭이 메뉴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빔밥은 밥 위에 다양한 나물과 고기를 올리고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건강식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균형 잡힌 한 끼 식사예요. 저희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색감과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릭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보더니 곧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잖아. 매운 것도 괜찮아.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아버지는 항상 한국 음식은 그저 매워서 먹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직접 먹어보신 적은 없으셨겠지.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공항 내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어요. 스마트폰 충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에릭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쪽 벽면에 전시된 최신 기술 제품들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접히는 스마트폰, 투명 올레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까지 이게 전부 한국 기술이라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매장 직원에게 물었죠. 매장 직원 이름표에는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특히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기술이죠. 그리고 이 반도체 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에릭의 얼굴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교차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한국 기술은 모두 모방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혁신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60대에서 70년대에는
분명 모방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에릭의 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오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틀렸나?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르디게어 본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긴급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라르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심장마비 의심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 의사들은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해.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지의 메시지였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 있고 어머니는 스웨덴에서 위급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에릭이 제 표정을 보고 달려왔어요. 안 좋은 소식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에릭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최근 심장 문제로 병원을 오가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줄은 몰랐죠.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는 내일 아침에야 이륙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에릭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희는 즉시 정우진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듣자마자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정말 걱정되시겠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즉시 전화를 몇 통 걸기 시작했어요. 빠른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그의 모습에는 강한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병원에 있는 아버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어머니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정우진이 저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기장님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이 오늘 밤 11시에 스톡홀름으로 가는 화물기를 운항합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두 분을 탑승시킬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약 12시간 후면 스톡홀름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스톡홀름 도착 후 병원까지 이동할 차량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순간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릭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적 도움이 아니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배려였죠. 정우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위기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에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정우진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제가 지금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은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필요한 물품을 챙기세요. 10시까지 화물 터미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진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에릭은 제 눈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한국인가? 이런 따뜻함과 효율성을 난 상상도 못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들어온 이야기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다니. 정말 충격적이야. 화물기 출발 전 저희는 공항 VIP 라운지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우가 저희에게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제공했고 출국 절차도 특별히 간소화해 주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정우진 부장님께 사정을 들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스웨덴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스톡홀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톡홀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의사예요. 현지 의료 시스템 이용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명함과 함께 스마트폰에 친구의 연락처를 전송해 주었어요.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정말 걱정되시겠지만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 너무 염려 마세요. 그녀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인의 인간미라는 것을 이제야 직접 경험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또 다른 직원이 작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기장님들, 비행 중에 드실 간식과 음료입니다.
스웨덴이 지금 겨울이라고 해서 목도리와 장갑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천공항에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가방 안에는 한국 전통차와 작은 기념품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이게 단순한 공항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은 진정한 인간적 교류였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정우진이 저희를 화물터미널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대형 화물기가 대기하고 있었고 특별히 마련된 작은 좌석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원래 스톡홀름으로 가는 정기 화물편입니다. 조종석 뒤 공간에 비상용 좌석이 있어 두 분을 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안하진 않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희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정우진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혹시 병원에서 필요하실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스웨덴어로 된 입원 환자 가족용 안내문과 필요한 서류 양식들입니다. 제 친구가 스웨덴에서 병원 행정직으로 일할 때 유용했던 것들이에요. 그 정성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까지 낯선 일을 배려할 수 있다니. 저희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화물기 내부는 예상대로 승객용 비행기와는 달랐습니다. 좁은 좌석과 최소한의 시설만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의 마음은 오로지 스톡홀름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향해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순항 고도에 오르자 에릭이 침묵을 깼습니다. 라르스, 정말 이상한 하루였어. 그러게. 아침에 우리가 한국에 대해 했던 말들을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졌어요. 에릭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알아,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들, 그건 실제 경험이 아니라 그냥 편견이었어. 우리 모두 그랬어. 제가 인정했어요. 나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말 충격적이야. 단 몇 시간 만에 평생 가진 생각이 완전히 바뀌다니. 에릭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보여준 효율성,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간적인 따뜻함. 그건 어떤 선진국보다도 앞서 있었어. 저는 창밖 어둠 속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필요했던 건지도 몰라. 에릭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면 다음 휴가 때는 한국에 제대로 가보는 게 어때? 진짜 한국을 만나보자고. 서울도 가보고 한국 음식도 다 먹어보고. 좋은 생각이야. 제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정우진 씨와 모든 분들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해야겠지.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희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비상 착륙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세계관이 변화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스톡홀름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준비된 차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응급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안정을 찾은 상태였어요. 의사들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죠. 병실에서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너희는 아시아에 있었잖아. 저희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과 한국인들의 도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의 눈에도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너무 놀라실 테니. 어머니는 약하게 웃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저희가 빨리 도착한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싱가포르에서 바로 오는 직항이 있었나? 저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한국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태풍이 와서 비상 착륙했거든요. 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한국?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에릭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한국 공항 직원들이 특별히 도와줬어요. 화물기에 우리를 태워보내주고 병원까지 차도 준비해주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평생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해온 그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사람들은 변하는 법이지.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작은 인정에서 저희는 아버지도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다행히 빠르게 호전되었고 2주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짧은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저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후 저희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노르디게어의 아시아 노선 전담 기장으로 자원한 것이죠. 특히 한국 노선을 요청했습니다. 너희가 아시아 노선을? 특히 한국이라고? 전에는 항상 피하지 않았어. 스케줄 담당자인 마리아가 의아해했어요. 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가장 큰 편견은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법이지 우리는 이제 직접 경험하고 배우기로 했어. 수속 과정에서 저희는 정우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저희의 새로운 결정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었죠. 그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따뜻한 축하와 함께 인천에 도착하면 연락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첫 공식 한국 노선 비행 전날 저희는 작은 택배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인천국제공항 비상착륙 지원팀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한국 전통차와 작은 태극기 핀 그리고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비상이 아닌 평화로운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에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진정한 한국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정우진, 김태우, 박소연 일동. 그 작은 선물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진심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의 그 따뜻함과 세심함은 저희가 유럽에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매달 2번씩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발견을 해요. 한국의 문화, 기술, 음식, 사람들. 저희는 점점 더 이 나라의 깊이와 다양성에 매료되어 갔죠. 정우진과 그의 친구들은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서울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적인 강남에서부터 전통이 살아 숨쉬는 북촌한 옥마을까지. 저희는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웠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저희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동료 조종사들이 저희의 갑작스러운 한국 사랑을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들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고?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다 맵지 않나? 한국인들이 정말 그렇게 친절하고 도움을 잘 주나? 저희는 그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고 몇몇은 실제로 휴가 때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저희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던 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다는 한국. 노인네도 한번 가봐도 괜찮을까? 저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생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아버지가 직접 방문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 물론이죠, 아버지. 다음번 우리가 한국 노선 비행할 때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함께요. 정우진 씨와 다른 분들도 분명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6달 후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정우진과 그의 팀은 특별히 환영 현수막을 준비해 놓았고 부모님을 위한 특별 투어 일정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계속 변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감탄이 교차하다가 마침내 인정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틀렸구나. 완전히. 서울 시내를 둘러본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야.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어머니는 저희에게 속삭였어요. 50년 동안 너희 아버지의 입에서 내가 틀렸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 오늘도 저희 쌍둥이 기장은 스톡홀름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아 있습니다. 27,000피트 상공에서 바라보는 구름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저희의 시선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깨닫는 일이죠. 에릭이 창 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생각해봐, 라르스. 그날 태풍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이 계획된 목적지가 아닌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지금 저희가 향하는 인천공항에는 정우진과 그의 동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공항 직원이 아닌 저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저희가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폭풍우가 저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저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직선이 항상 최선의 경로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회로가 우리를 더 아름다운 풍경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죠. 이것이 스웨덴 쌍둥이 기장이 인천공항의 비상 착륙을 통해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